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4년 11월 27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사를 4가지 정도 간단하게 보고 제가 과거에 썼던 책에서 책 말머리에 썼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같이 보면서 지금 이 2024년 11월 이 시점이 얼마나 투자자로서 중요한 시점인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끝까지 잘 들었으면 좋겠고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이 알트 시즌의 초기 상황이거든요. 알트 시즌이 시작됐는데 초기입니다. 그래서 왜 초기인지 그럼 언제까지 갈 것인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상승이 알트코인 상승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변동성이 높다 보니까 감정이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하기도 하고 신났다가도 기분이 나빴다가도 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포모 상태로 매수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정말 너무 무서워서 매도를 한다던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고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잘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변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께 많이 추천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로 트럼프 달러 영향력 강화에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미국 달러화의 영향력을 강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말을 스스로 할 정도로 굉장히 친화적인 상태입니다. 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 트럼프 가상화폐 규제 기관 조치를 검토한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로 가상화폐 감독권을 옮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이 가상화폐를 원래 가장 이슈가 컸던 문제가 뭐냐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 가상화폐들이 증권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소송을 걸기도 하였고요. 실제로 뭐 리플이라던가 그런 소송에 걸린 코인들이 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를 흔들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 옮기게 되면은 더 이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그러한 이슈를 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을 흔들 수가 없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대선 공약에서 말했던 것처럼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2의 비트코인 온다. 트럼프가 띄울 알트코인 뭐길래? 자, 비트코인 대통령이라고 얘기했지만 비트코인만 가는 게 아니에요. 알트코인도 띄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투자은행 SC는 탈중앙화 금융시장 규모가 2026년까지 7천억 달러 약 980조 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현재 밈코인에 쏠렸던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등의 성장성이 주목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SC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능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솔라나의 강세가 굉장히 세죠. 자, 그런데 뭐 사실 이 얘기는 과거 사이클로 놓고 봤을 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넘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넘기진 못했어요. 근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 훨씬 기세가 좋기 때문에 솔라나가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능가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그냥 사이클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처럼 나오는 것 같고, 자, 아직 초기 단계인 게임과 토큰화 분야, 탈중앙화 인프라 네트워크 등에서 빠른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제가 과거에 21년도, 20년도 영상을 보면 정말 이 블록체인 시대가 현실화가 된다고 하면은 게임 분야가 저는 가장 먼저 사용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P2E라는 분야에 가장 높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는 이 P2E의 자금이 비교적 적게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최근에 어떤 순환매 사이클에 돌입을 하면서 디센트럴랜드라던가 아니면 샌드박스 같은 곳에도 자금이 흐르는 걸로 보아서 이 P2E 분야 역시도 이번 시즌까지도 자금이 들어가고 있고 향후 가까운 미래에 실제로 쓰이는 그런 블록체인 시대가 온다면은 P2E 분야도 역시나 성장하고 대중화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발 암호화폐 시대에 오나 트럼프 당선인이 암호화폐 정책에만 전념하는 새 백악관 직책을 신설하는 방안을 깨와 논의 중이다. 그리고 후보자 심사도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브라이언 브룩스 전 최고 경영자와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 등이 트럼프 당선인과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 암호화폐 시대가 정말로 오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쓴 책이 있죠. 30살 비트코인으로 퇴사합니다라는 책을 썼었고 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암호화폐의 탄생 배경과 기술의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현대사회에서 암호화폐의 등장이 지니는 의미, 또 하나의 기술 혁신으로 규정한다. 과거 수차례 있었던 산업혁명 시기의 유력 기술에 대한 투자와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투자 또한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역사적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는 100년에 한 번 있는 투자 기회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산업혁명이 거의 뭐 100년에 한 번꼴로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안에는 사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뭐 인공지능, 뭐 AI 이런 게 있었고 뭐 사물 인터넷, 그리고 뭐 빅데이터,
빅데이터 이런 거 있었고, 또 뭐 클라우드 컴퓨팅, 뭐 로봇 공학, 3D 프린팅, 그리고 블록체인, 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AI가 처음부터 주목을 받긴 했는데 챗 GPT가 나오면서부터는 더욱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이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목하는 사람들만 주목을 했었는데, 사실 블록체인 위에서 나오는 그런 스캠 프로젝트가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 산업 자체가 발전하는데 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렸고, 과거 이제 인터넷 시장이 발전하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빠른 부분도 있지만 어떤 관점에서는 더딘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불안한 요소, 이 기술이 혁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규모 폰지, 거대 폰지로 끝나버리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가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AI 분야가 굉장히 커지면서 이 블록체인 역시도 이 AI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혁신 기술로서 빛을 발하게 될 것 같고,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정말 이 시대를 암호화폐 시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미국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이 방향성, 우리가 이제 베팅한 이 방향성은 정말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이 시장 안에서 지속적으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기회들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회는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반드시 잡아야 되는 기회고, 앞으로 지금과 같은 비슷한 규모의 기회는 아마 오지 않을 거예요. 제가 21년도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21년도 당시에 1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다. 1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인 이유는 산업혁명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이고, 두 번째로 비트코인이라는 가상자산이 디지털 금이라는 프레임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라는 전 세계를 덮친 전염병 사태가 있었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이제 이슈인 거예요. 다시 오지 않는 이슈. 코로나가 발생해서 무한 양적 완화를 했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기대감들이, 이 풀린 돈들이 다른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자산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생각 때문에 다들 비트코인이라던가 부동산이라던가 엄청 열심히 투자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고, 그렇기 때문에 21년도에 있었던 기회는 정말 1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그 기회 날아갔으니까 없는 거냐? 아니에요. 1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100년에 한 번 보기 힘든 그런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겪고 있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기회만큼의 그런 기회는 향후엔 또 없을 것이다. 21년만큼의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회도 다시 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번에 익절을 잘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그러면은 익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지금 알트 시즌이라는데 어떻게 익절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전고점. 자, 전고점이라 하면은요, 21년도 사이클에서 고점을 형성했던 부근을 넘겼다라는 건데요. 자, 과거 상황을 보면은요, 전고점을 넘긴 이후부터 상승을 하는 기간을 살펴보면 17년도 사이클에서는요 245일을 했고요, 21년도 사이클에서는 단기 고점까지 103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새로운 고점을 찍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약 336일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번에는 17년도 때처럼 그냥 한 번에 스트레이트로 올라가서 꼭 그냥 쭉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2021년도처럼 한 번 찍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거는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경우의 수를 만들어 볼 수는 있다는 거죠. 첫 번째 17년도처럼 되거나 21년도처럼 되거나, 또 아니면은 봉우리를 3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17년도에 알트코인 불장은 17년도 3월부터 17년도 05월 정도까지 한 번 있었고, 그리고 17년도 12월과 18년도 01월 짧은 시간에 알트코인 불장이 일어났었습니다. 20년도 사이클에서는요, 20년도 01월, 02월 알트코인 작게 크게 올랐던 작은 알트 시즌이 있었고, 21년도 뭐 거의 한 7월에서부터 뭐 10월 정도까지 반짝 오르고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 20년도, 21년도 또 01월부터 뭐 03월, 05월 뭐 이렇게까지 알트 시즌이 크게 있었거든요. 근데 21년도 한 07월부터 12월까지는 가는 알트코인만 갔단 말이에요. 가는 알트코인만. 그러면은 이번에 우리가 봉우리를 몇 번 찍을지 몰라요. 23년, 24년도, 25년도 사이클에서는 올랐다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쭉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과거 사이클 패턴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번에 알트 시즌이 오면은 무조건 알트 시즌 때 전부 정리를 해야 돼요. 전부 다. 전부 정리하고 새로운 기회, 가는 알트코인만 가는 그런 사이클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는 코인만 가는 불장을 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빠르면은 정말 한 3개월 내에 선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년 초까지, 뭐 24년도, 25년도 상반기까지는 무조건 그냥 버티면 돈 다 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확신이 들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알트코인들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물려버릴까봐 그런 게 전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AI와 밈이 먼저 출발을 했어요. 이번 사이클이 저번 사이클과 좀 다른 점이 뭐냐면요,
사이클 안에 순환이 AI와 밈, 밈이 되게 큰데 AI와 밈 그리고 기존의 이제 대형 알트코인, 대형 알트, 또 중형 알트. 원래는 대형 알트랑 중형 알트랑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순환매가 돌고 그러면 대형 알트랑 중형 알트랑 다 잡고 있으면 이제 상관없었는데 AI랑 밈도 이제 생겨버려가지고 요 안에서 이제 순환이 이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순환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보통 이제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차 올라가는데 왜 사람들이 돈을 못 벌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사람들이 다 바보라서 돈을 못 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 난이도가 왜 높냐면 사람의 어떤 심리, 본성, 본능이 올라가는 코인을 사고 싶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대형 코인이 갑자기 오른다. 근데 나 이거 얼마 전까지 들고 있었던 건데 예를 들면 뭐 리플이야 치면 리플 나 원래 들고 있던 건데 리플 팔아서 밈코인 샀더니만 리플만 오르네. 그래서 리플이 쭉 올라가면은 그 밈코인 팔고 다시 이거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사면은 다시 내려가요. 슬픈 이야기죠. 근데 밈코인 그새 팔고 나간 그 밈코인이 갑자기 또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이거 팔고 또 밈 사는데 또 내려가요. 근데 여기서 대형 안 가고 중형 또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하나하나 뭔가 본인이 들고 있지 않은 거 혹은 들었던 거가 가면은 이성의 끈을 놓게 되고 되게 감정적으로 매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이 멍청해서 머리가 나빠서 투자 경험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우리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상승장이 초반이기 때문에 에이 설마 이거 정말 내가 그렇게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시장이 가면 갈수록 가열이 커질수록 비이성적인 그런 모습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뇌가 얼마나 더 이 상승에 절여지게 되냐면 두세 배 가는 게 당연하지. 아니 내가 돈을 넣었는데 두세 배 가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하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느꼈던 불장은 그랬었는데요. 요즘 이제 뭐 알트코인들이 다 그만큼 가는 건 아니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닐 테지만 적어도 이제 밈코인 분야, 이 밈코인 분야에서는 야 그래도 두세 배는 올라야 좀 같지 이런 생각이 정말 슬슬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경계를 해야 이번 사이클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여러 가지 지표를 좀 볼 건데 CMC 알트코인 시즌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코인마켓캡에서 제공하는 지수인데 현재 비트코인 시즌과 알트코인 시즌을 숫자로 나눠봤을 때 비트코인, 알트코인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 지수가 51이라고 해요. 51.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아직 이제 비트코인 시즌이랑 알트코인 시즌이랑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지난주에는 31이었고 지난달에는 29였습니다. 그러니까 쭉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쭉쭉.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50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50 이상이 되는 경우가 거의 그냥 4년 중에 몇 번 없어요. 근데 이 50 이상 됐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100까지 갈 수 있느냐? 100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100까지 갈 수 있지만 100까지 안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초반부에 있다라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시즌과 알트코인 시즌을 나타내는 인덱스가 또 있어요. 인덱스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57이고 75가 넘으면 알트 시즌이다. 그리고 25보다 낮으면은 비트코인 시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57까지 올라왔고 57이라고 하면은 지금 보면은 20년도쯤 큰 대불장을 남겨두고 보여줬던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놓고 봤을 때 시작은 됐다. 시작은 됐으나 본격적인 알트 시즌 불장은 앞두고 있다. 저는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려왔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가 내려가는 알트 시즌은 전 반드시 온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내려가는 정도라는 게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17년도, 18년도에는 이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자, 21년도에는 이만큼 줄어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즌에서 얼마나 줄어들겠냐? 전 이만큼 줄어든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만큼이 그럼 어느 정도냐? 그러면 대강 도미넌스 차트가 저는 42에서 보수적으로 잡으면 50까지 또 이제 이런 구간에 형성이 될 것이다. 그럼 너무 이제 두루뭉술한 거 아니야? 두루뭉술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닿을 때마다 저는 그러니까 내려갈 때마다 본인이 기준을 정해 보시고 그 기준에 맞게 분할 매도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이번 시즌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알트 시즌이 진행되고 있을 때 순환매라는 게 돌아요. 순환매가 돌면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요. A 코인이 만약에 쭉 올라요. 예를 들어 도지라고 할게요. 이번에 도지가 먼저 올랐으니까. 도지가 오르면 수이 뭐 이런 친구도 같이 오르고 앱토스는 요즘에 뭐 많이 안 올랐는데 앱토스 이런 친구도 오르고 수이랑 앱토스를 예시로 든 이유는 온체인상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체인들이기 때문에 예시로 든 거예요. 그리고 뭐 이더리움도 따라갑니다. 지금 요즘 이더리움 퍼포먼스 안 좋죠. 이더리움도 따라가요. 따라갈 만한 친구들 다 따라가면서 중형 알트코인들도 따라가고 소형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따라가는 그런 대박 코인들이 탄생합니다. 그게 이제 순환매 장세인데 그 순환매 장세에서 코인 샀다가 저 코인 샀다가 이 코인 샀다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일부의 돈을 가지고는 충분히 시도를 해볼 수 있어요. 은근히 이런 게 절묘하게 잘 맞아 떨어지면은 작은 돈으로도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리는 건 아니지만
전체 자산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다가는 진짜 피눈물 흘리는 그런 하락을 맞고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시드로만 이러한 순환매장을 매수 매도를 하시는 거를 저는 권장드리고 싶고, 정말 이번 사이클, 정말 이번 상승장, 사이클이라고 표현 안 하겠습니다. 이번 상승장에서 반드시 적절을 해서 이번 사이클 안에서도 자산 시드만 있다면 어떻게든 또 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라도 제 투자 관점이나 생각이 바뀐다면은 또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제 방송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